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2주 남았네요.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 거듭한 끝에 야권 단일화 어제 승리하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겨루는 결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앞으로 승부펴겠다는 오 후보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에게 잠시 뒤 선거 전략 얘기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으로 오 후보를 향한 파상 공세 펴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김경진 전 의원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는 요즘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2부에서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19년째 채택했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3년째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사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리죠. 딱 2주 남았습니다. 우여곡절 겪은 끝에 야권 단일화 어제 결과가 나왔고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결국 이제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 후보 지난 10년간 패배 사실 연속이었죠. 이번엔 역전매매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전 우리 9시 반으로 예상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0시 가까이 돼서 그 발표가 됐는데. 네. 자, 단일화 승리 오세훈 후보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 바뀌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직 같은 경우에 여당에 비해서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만 제1야당의 어떤 그 조직력 그리고 어떤 그 서울시장 후보가 그래도 기호 2번으로 나가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기호 1번의 여당 후보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좀 응집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실 때 그리고 이제 그 확정됐을 때 오세훈 후보 좀 울먹이면서 소감을 발표하던데 옆에서 지켜보신 우리 조수진 의원께서 어땠습니까? 좀 심정이? 우선 좀 여러 가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걱정을 하셨겠지만 그 야권 단일 후보 그러니까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큰 뜻의 동의를 안철수 후보가 기꺼이 해주셨고 또 안철수 후보가 흔쾌히 결과에 승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만감이 교차했고요. 또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복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10년간의 어떤 그 잃어버린 서울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그 아래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폭주하는 정부 여당이라든지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는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서울 시민의 분노와 절망감이 극에 달했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직접 인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캠프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제 기류가 교차를 했어요. 첫째는 정말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보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궐선거거든요. 보궐선거는 철저하게 조직선거고 철저하게 여당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다. 이런 비장함도 있었습니다. 벼랑 끝이다. 이번에 치면. 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그 당내 경선할 때도 질 것 같은데 이겼다. 이런 의외였던 승리다. 때로는 또 이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뜻밖의 승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는 좀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또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의 그 승리를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역전승 이룬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좀 꼽는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오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거로는 당내 경선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좀 본인도 얼떨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10년간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과연 지지가 응집하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오 후보 특유의 그 중도층 공략. 이것이 뒷심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층 집중 공략이 주요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 후보가 젊은 층 공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새벽부터 밤까지 사실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직접 SNS에 직접 소통을 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하고 그리고 또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경선에 있어서의 승자는 없다라는 것. 4월 7일까지는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쳐서 반드시 내년 3월까지 정권 심판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 오세훈 후보 기자간담회 예정돼 있죠?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추가 공약 같은 것도 발표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기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일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 후보의 전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 후보가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 복귀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그간의 강점이 좀 묻혀져 있었어요. 가령 무슨 얘기냐면 제 경우에는 16대 국회 때 이제 첫 국회를 출입한 기자로서 국회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쓰지 않는 현재 정치자금법 오세훈법을 만들고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그런 어떤 오세훈 브랜드가 그동안에 묻혀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오세훈의 브랜드를 일깨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가 여론의 1차 창구인 기자들에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 후보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험입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요. 그래서 바로 당선과 함께 바로 시정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점. 그리고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의 취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수진 의원께서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바로 이런 부분 좀 방점을 두고 앞으로 그 선거판에서 전략을 좀 같이 짜는데 그쪽에 좀 집중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오세훈이냐를 알리는 데 저는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오세훈 브랜드, 오세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치 쇄신의 이미지 이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를 일깨우고 또 한 가지는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 그리고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이 있다. 이런 점을 최대한 알리는 것이 바로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자,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죠?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십니까? 우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 큰 뜻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그런 아주 그 세계 유례 없는 부끄러운 선거기도 하지만 시기상으로 내년 3월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여권이 만든 장애주자가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래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으로 맞물려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안 대표로서는 내년 대선에서의
정치적 공간이 제1야당에서 생겼다. 예. 그래서 저부터 안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역할을 힘껏 도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나올 질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이제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이지 않습니까? 내곡동 땅. 네. 또 추가로 증거를 또 제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관련해서 네. 이건 앞으로 오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낡은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자, 우선요. 예. 그 땅이라는 것이 1970년에 오세훈 후보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예. 예. 또 왜 상속을 받았느냐? 초등학생이던 배우자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투기에 활용된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이고요. 그 땅에 대한 지정지구가 사실상 2007년에 모두 끝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지구로 묶이면서 평당 보상금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 후보나 오 후보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본 것이죠. 그게 어떻게 투기하고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꾀했다면 지정지구가 설정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공세도 아주 낡은 것. 이미 10년 전에 한 신문사가 정정보도까지 했던 사안을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 시민들은 현명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오 후보의 땅에 대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LH 사건으로 촉발된 이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박영선 후보 측에 또 의혹이지 않습니까? 일본 도쿄 아파트. 예. 이 관련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 고소했습니다 보니까 모욕 혐의로 성일종, 김은혜, 김도부 의원이요. 예.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요. 예. 정치라는 거는 네거티브 공세에서는 좀 안 될 것이고 품격 있게 가야 하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쿄의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토착외고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몹시 모욕을 당했다. 이게 비방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이상한 토착외고라는 단어를 누가 썼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서 쓴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제1야당을 향해서 근거 없이 그런 용어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쿄의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비방에 해당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왕궁뷰 여기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다. 왕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것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신동건 의원이 부산에서 대마도뷰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라는 이런 걸 정치 공세로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맞불격이거든요. 그리고 도쿄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영선 후보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박영선 후보는 지금까지 도쿄 아파트가 배우자의 거주용이라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그 기간 동안에 산 것이 아니라 임대를 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법률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나 서울 캠프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LH 직원들 투기 의혹 때문에요. 이전에도 제가 오세훈 후보와 인터뷰할 때 그럼 SH도 좀 조사해보겠냐 했더니 이제 다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네. 서울시장 되면 이것도 진상 규명 더 확실하게 하겠다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참 이 LH로 촉발된 이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SH와 LH가 이름과 감독 기관만 다르지 사실상 구조와 기능이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LH 사태에서 가장 질책받고 있는 사람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변 장관이 지난 3년 동안에 SH 사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LH 사장을 거쳐서 장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께서는 SH가 주도한 개발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SH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의심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체 조사예요. 그리고 또 이번 LH 사태 때도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대다수는 자기 본인이 아니라 뭐 누나, 조카 이런 사람들의 차명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내실 있는 조사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2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요즘 제주도에서 제2의 공항 건설 추진, 이게 큰 이슈입니다. 이 제주 2 공항을 각종 논란 해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리고 최근엔 또 부동산 적폐 청산 국면에서 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판 관련해서 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원희룡 제주지사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주 도정 여쭤보기 전에 어제 결국 야권 단일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됐습니다. SNS에 축하하시면서 진정한 승자는 또 안철수다, 이런 말씀을 올리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치열한 경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선 패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는 후보 개개의 인물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선거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정치가 이래도 되겠는가에 대한 민심의 어떤 흐름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큰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안철수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 또 맡기로 했네 보니까 수락했네요. 당연하죠. 여기에서 어떤 그릇이 작은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질타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단일화 방식 두고요. 여론조사 문구라든지 또는 유무선 전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좀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사실 좀 상처 주고받는 설전도 벌이기도 했고. 그런데 모든 경쟁 관계에서의 협상은 밀어당기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죠. 이른바 앞으로 화학적인 시너지 좀 잘 이룰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을 생각하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대의 앞에서, 그리고 더 다수의 국민들 앞에서 가야 될 길이 명확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 두 분이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이 또 공동 시제기를 했었거든요. 연합정부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화 될 것 같습니까? 네, 서로가 단합하고 힘을 합해서 보다 좋은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오세훈 후보 측의 내곡동 땅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 지금 여당에서 지금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사실 언론에서는 이거 가지고 서로 지금 네거티브 공방 펼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를 해보거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요. 특히 막판에 가서 상대방을 헐뜯는 걸 꺼내는 쪽은 좀 급한 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책이나 인물을 그동안 계속 내세우다가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현재 서울 시민들의 민심 흐름이 자기네들 조사로도 그렇구나. 좀 다급한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 그렇게 몹쓸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SNS에 재평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또 거기다 또 뭐 그 슬퍼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국 이렇게 찍기도 했고 요즘에 이런 흐름 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요. 예.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편가르기가 심한 편파적인 정치 정권이에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예. 저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보면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어떤 민심 이거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다급하고 자기 진영, 그러니까 자기 편끼리, 그러니까 끼리들이라고 그러죠. 끼리들 표를 모으는 게 우선 다급한 그런 상황으로 갔구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 그동안 해오던 정치 방식을 다시 또 꺼냈구나. 이거는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 정치 이슈는 이 정도만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제주 제2공항요. 이게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의회와도 또 어떤 의견이 갈린 걸로 들었고요. 자, 원희룡 지사께서 이 제2공항 건설 필요하다. 어떤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핵심적으로는요. 예. 제주공항이 현재 1년에 3천만 명이 이용하면서 포화 상태입니다. 예. 포화 진단은 2014년에 이미 내려졌고요. 예. 그게 현재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7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예. 2주 전에는 활주로에서 비행기끼리 접촉사고까지 났어요. 아, 예. 그래서 다른 거 무슨 관광객 더 늘리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예. 현재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해서 공항의 확장이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데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예.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거나 도심 한가운데 지금 공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이미 국가 계획으로 이거를 결정해서 예. 예비 타당성 또는 뭐 모든 그동안의 법적인 절차를 6년 동안 다 거쳐와서 지금 최종 단계거든요. 예. 지금 와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모든 거를 문제를 따지고 심지어는 이걸 무산시키는 것까지 해라라고 지금 반대 단체가 요구를 하는 건데 예. 여기에 따르는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보완 방안은 찾을 수 있겠지만 대안 없이 무산시키는 것은 우선 안전 문제에 있어서나 6년 동안 합법적인 국가 절차가 다 온 것을 무산시킨다는 점에서 무책임의 건 극치입니다. 예타 통과 이것도 된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예. 이미 다 해서 아주 세세한 예산 항목과 예. 기본적인 설계까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자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4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오실 텐데 그때도 정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4월 3일에 대통령 예. 오실 때? 예. 예. 4.3 73주년 오시거든요. 예. 예. 그때도 건의하실 걸. 근데 지금 원 지사님께서는 좀 불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만이 아니라요. 예. 아니 국토부가 6년 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예. 지금 최종 단계를 앞두고 반대 단체들이나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게 네. 저는 특히 가덕도는 제주도가 이미 6년 동안 추진해온 이 절차에 비춰봤을 때는 예. 1년차 절차도 안 거친 가덕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까지 만들어가면서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현장에 가서 적극 추진하시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지금 밀어붙이면서 예. 6년 동안 이게 추진해왔고 대통령도 이미 대선 때 공약했던 이 제2공항을 왜 가덕도의 100분의 1의 관심도 안 기울이는지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주로 환경단체 쪽입니까? 환경단체도 있고요. 예.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많은데요. 예.
물론 당을 떠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네. 아무튼 민주당의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단체랑 뭐 친해서 그런지 예. 전부 거기를 싸고 돌거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미 너무 정치화돼 있습니다. 예. 공항 문제를 정치화하면 안 되죠. 우리 코로나 방역을 정치화하면 안 되듯이 이런 미래의 국책 사업이고 인프라 사업이고 안전에 걸린 문제인데 이걸 정치화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 반대하는 목소리 제가 좀 봤더니 그 앞으로 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뭐 공항이 제2공항이 필요하냐 이런 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구, 예. 관광객, 예. 경제 효과, 앞으로의 항공 수요, 항공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이 사업 타당성, 예비 타당성 해가지고 전문기관과 국가기관에서 정밀한 이론과 숫자를 타동으로 검증을 다 했는데 예. 이걸 지금 와서 인구가 제주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야말로 예. 초기에 이미 다 제기돼서 검토되고 다 결론이 난 거를 지금 와서 또 제기하고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무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사실은 전혀 근거나 설득력이 1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제주지사 계속 하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럼 제2공항 이거 완성하시겠다 이런 각오십니까? 제가 2014년, 2018년 두 번 예. 도지사 출마 때 다 공약이고요. 예. 그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던 공약이고요. 네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요. 국토부가 6년 동안 법에 의한 공식 절차를 다 밟고 국회에서도 예산이 다 통과돼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4.3, 4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실 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LH 그 직원들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네. 또 원 지사님께서는 저 얘기 또 하셨죠.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공시 가격이요. 공시지가요. 예. 공시지가요? 예.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표준을 국토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예.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예. 그걸 적용해서 우리 개개의 땅이나 집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잣대로 제공된 표준 주택이 현장 조사가 전혀 없이 폐가라든가 아니면 초호화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막 표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잣대가 틀렸기 때문에 그 자로 적용한 결과도 틀렸겠죠. 그러면 세금도 부당하게 매겨지고 예.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수급자 탈락 여부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조세나 복지 정책에 한 30여 가지 항목이 영향을 받는데요. 예. 이게 잣대가 국가에서 제공해준 잣대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전혀 안 했어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이거 뭐 바꾸는데 듣지 않으니까 조은희 서구청장과 좀 힘을 합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주도만 얘기하니까 제주도만 그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의 땅 모두 거기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주도는 땅값이 덜 올랐어요. 근데 수도권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번에 서울, 부산 시장 바뀌면요. 서울, 부산하고도 공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와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문제점을 저희가 온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알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 지사님. 그리고 사실 계속 끊임없이 대권 주자 잠룡으로 계속 거론되십니다.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우리 국가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서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만들지에 대해서 그런 비전과 계획들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저 준비를 더 잘해서요.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다음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온 국민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힘차게 국민들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 구체적으로 계획 좀 말씀을 좀 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얘기 나왔으니까 좀 윤석열 전 총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 대선 나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정치로 결국 그 밀어낸 거는 결국 지금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이 정부가 법치랄까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자신들의 편가르기에 도구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게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그걸 다시 바로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증명을 해낸다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일반적인 가능성과 자격은 있는 거지 왜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희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